16번. 어떤 개인이 두 가지 재화 X와 Y를 각각 QX, QY만큼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가격 수용자인 이 개인은 X와 Y를 시장 가격에 판매 혹은 구매함으로써 X와 Y를 CX, CY만큼 소비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QX, QY가 주어진 상태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 개인에게 발생할 변화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X와 Y의 소비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며 불확실성은 없다. 16번 문제는 부존소득 모형이 되겠습니다. 부존소득 모형은 현물 부존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개인의 예산 제약식을 써보면 지금 이 좌변은 각 재화의 가격에 각 재화의 소비량을 곱해서 지출액을 표시하고 있고요. 예산 제약식의 우변이 소득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부존소득 모형의 특징은 소득이 화폐 소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물로 주어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X와 QY로 X제와 Y제의 초기 부존량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가격을 곱해서 소득을 현물 소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X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최초 이 개인이 X제를 소비하는 양과 보유하고 있던 X제의 부존량의 관계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이나 효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안을 보면 지금 크게 이 소비자는 X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세 가지 유형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에 대한 것인데 X의 소비량이 X의 부존량보다 작은 경우죠. 즉 최초에 X에 대해서 순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니은과 디귿은 소비량과 부존량이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순 공급자나 순 수요자가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인 리을은 X의 소비량이 X의 부존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이것은 X에 대해서 순 수요자의 입장에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이 괄호 안을 보면 X, Y 소비에 대한 무차별 곡선에 대한 가정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불확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다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의 표준적인 모양을 가정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무차별 곡선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수식으로 주지 않은 대신에 가격 상승 전에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시한 상태에서 가격 상승 이후의 변화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시선호 이론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방식은 아니지만 슬러츠키 방정식을 통해서 이 각 경우와 그리고 재화의 특징에 따라서 가격 상승의 효과가 대체 효과와 보통 소득 효과 그리고 부존소득 효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시선호 관계를 살펴보면 이 P0와 Q0는 각각 어떤 재화 묶음에 대한 가격 벡터와 수량 벡터를 의미합니다. 만약 가격 벡터 P0에 대해서 수량 벡터 Q0와 Q1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가격과 수량을 곱했기 때문에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재화 묶음 Q0에 대한 지출액을 의미하고요. 식의 오른쪽은 재화 묶음 Q1에 대한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재화 묶음 Q0와 Q1이 보유한 소득으로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Q0의 재화 묶음이 선택됐다면 우리는 재화 묶음 Q0가 Q1보다 현시선호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시선호 관계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의 현시선호의 약공리가 존재합니다. 현시선호의 약공리는 재화의 묶음 Q0가 Q1보다 현시선호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재화 묶음 Q1이 Q0보다 현시선호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소비자 선택 행위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은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전제로 해서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부터
그래프와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경우는 가격 상승 전에 X제 소비량이 X제 부존량보다 작은 경우죠. 즉 X제에 대한 순 공급자 입장에 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초 예산선을 검은색 우하향하는 예산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초기 부존점을 E, 초기 소비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E점이 나타내는 부존량 QX보다 A점이 나타내는 소비량 CX0가 더 작은 상태에 있죠.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표준적인 모양으로 그렸고요. 이 상태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하면 초기 부존점 E를 회전축으로 해서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균형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B점에서 형성이 되고 X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는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는 소비자의 효용은 최초의 소비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가격 상승 후 소비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기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는데, 이제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비자가 최초의 예산 제약선 상에서 A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최초 예산 제약선이 나타내는 예산 집합에서 A점을 다른 어떤 소비점들보다 현시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해서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면적 부분, 즉 이 원래의 예산 제약선 이 선과 그리고 X축에 있는 이 선, 그 다음 이 빗금친 내부의 부분은 X제 가격 상승 이후에 이 소비자는 선택할 수 없는 점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 제약선인 노란색 예산 제약선이 나타내는 이 예산 집합에서 이 소비자가 B점을 선택했는데, 이 B점은 가격 상승 전에는 예산 제약선 바깥쪽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는 변화한 예산 제약선 하에서도 기존의 현시선호하던 점인 A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소비자가 새로 선택한 점은 B점으로서 이것은 기존의 예산 제약선 하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던 소비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새로운 선택은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가격 상승 이후에 변화된 예산 집합 하에서 기존의 예산 제약선이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기존의 예산 제약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노란색 예산 제약선으로 꺾이는 이 선, 그리고 나머지 X축과 Y축, 이 면적이 나타내는 집합이 되는데, 만약 이 남아있는 기존 예산 제약선 하의 면적에서는 기존 예산 제약선에 속했던 집합 부분에서 A점이 아닌 다른 점을 선택했다면 이 소비자의 선택 행위는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것은 가격 상승 전에 A점을 현시선호하고 있었는데 가격 상승 이후에 A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 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점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는 가격 상승 전에 선택할 수 없었던 원점에서 더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지나는 소비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디귿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격 상승 전에 X제에 대한 소비량과 X제 부존량이 같다고 할 때 가격 상승 이후에 이 소비자의 효용이나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최초의 예산선, 이 선상에서 이 소비자는 소비점 A와 부존점 E가 일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X제 소비량과 X제 부존량이 같게 되죠. 이 상황에서 X제 가격이 상승해서 최초 예산선이 역시 초기 부존점 2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면 이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점은 어디로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B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역시
A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보다 원점에서 더 먼 쪽에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니까 일단 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보기 니은은 맞는 보기고, 보기 디귿에서 X의 소비량이 부존량보다 작다, 즉 X제의 가격 상승 이후에 이 소비자가 X제의 순 공급자가 되는 어떤 소비점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최초 예산선, 우하향하는 이 검은색 예산선이 나타내는 예산 집합이 있었고요. 여기서 초기 부존점을 소비점으로 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소비자는 최초의 예산 집합의 다른 점들보다 A점을 현시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X제 가격이 상승해서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고 하면 이 분홍색 면적 부분은 선택할 수 없는 점이 되고요. 그리고 변화된 예산 집합, 이 노란색 예산선 포함 아래의 면적이 되겠죠. 여기서 남아있는 기존 예산 집합의 부분, 그 부분은 이 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예산선이 회전한 이후에도 A점은 그대로 소비할 수 있는 점이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소비점보다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이 지나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새로 바뀐 예산선에 접하는 이 B점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B점이라고 하는 것은 A점보다 더 좌측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A점보다 오른쪽에서 소비점이 형성되려면 핑크색 면적 부분을 소비점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A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예산선에서 소비점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 핑크색 면적 부분은 바뀐 예산선 하에서는 소비할 수 없는 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예산선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현시선호의 약공리에 위배되게 됩니다. A점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기존에 현시선호 되지 않던 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소비를 최초의 소비점 A점보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가격 상승 이후에 소비가 부존량보다 작은 X제에 대한 순공급자가 되는 소비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리을을 보면 이 경우는 가격 상승 전에 부존량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경우인데요. 즉, X에 대해서 순수요자 입장에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역시 최초의 예산 제약선, 검은색 예산선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는 초기 부존점보다 우측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초기 부존점보다 오른쪽에서 예산선과 접하고 있는 모습에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역시 부존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소비점은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을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초기 부존점보다 왼쪽에서 접하는 소비점이 나타나 있는데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점은 초기 부존점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 부존점보다 오른쪽에서 소비점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보기에서처럼 소비점이 부존점보다 큰, 즉 X제의 순수요자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대한 반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X에 대한 순공급자가 되는 모습을 그래프로 그린 것 뿐입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최초 예산선에서 X제 가격 상승에 의해서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역시 이 핑크색 면적 부분은 선택할 수 없는 점이 되고요. 그러면 이 변화된 예산선이 나타내는 예산 집합 하에서 기존의 예산 집합이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앞의 기흥리의 디귿의 경우와 다른 점은 최초의 소비점이
이 변화된 예산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새로운 예산 집합 하에서 어떤 점을 선택해도 현시선호의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앞의 경우와 다른 점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최초의 소비점과 예산선이 변한 이후의 소비점이 동일한 효용을 갖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것처럼 항상 X제의 순수요자로 된다는 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각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와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봤습니다. 이제 좀 더 엄밀하게 각 재화의 성격과 슬러츠키 방정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러츠키 방정식을 보면 X제와 Y제를 소비한다고 할 때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차이점은 왼쪽은 예산 제약식에서 보시면 소득이 화폐소득, 명목소득 M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X제와 Y제의 부존량의 X제, Y제 가격을 각각 곱해서 소득 자체가 X제와 Y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존소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고 있는 16번 문제에서는 이 부존소득 모형을 가지고 풀고 있죠. 아래 슬러츠키 방정식을 보시면 소비자의 소득이 실물이 아니라 이 명목소득, 화폐소득인 경우에는 어떤 X제와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의 수요량이 변하는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부존소득 모형에서는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뿐만 아니라 부존소득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산 제약에서 X의 가격 변화 시 좌측, 즉 소비하는 측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오른쪽 소득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존소득 모형의 슬러츠키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21년 국회 문제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문제 소개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21년도 문제에 대한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16번 문제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X제와 Y제를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X제 소비량을 CX, Y제 소비량을 CY라고 하고요. 그리고 X제 부존량을 QX, Y제 부존량을 QY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정의를 하면 부존소득 모형에서 슬러츠키 방정식도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보통 소득 효과, 부존 소득 효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이 식에서 이 소득 효과 부분을 보면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비량이 변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이 X제가 갖는 재화의 성질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이 분수 자체가 양수가 되겠죠. 이 경우 X제는 정상제를 의미하게 되고요. 반대로 소득의 변화 방향과 소비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분수는 0보다 작아지겠죠. 이 경우 X제는 열등제가 됩니다. 보기에서 소비자가 X제의 순 공급자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리고 소비량과 부존량이 같은 경우, 그리고 X제의 순 수요자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세분화해서 X제가 정상제인 경우, 열등제인 경우로 해서 총 6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효과가 이 옆에 세 가지 효과에 합이 되겠고요. 대체 효과는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실질 소득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X제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이 소비자가 재화의 순 공급자이든 순 수요자이든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X제가 정상제든 열등제든 상관없이 가격의 변화 방향과 소비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고요. 문제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X의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를 보면, 먼저 보통 소득 효과를 보면 이 경우에는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 X가 정상제인 경우 보통 소득 효과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소비량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게 되죠. 그런데 X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니까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데 X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비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정상제일 때 마이너스로 표기를 했고요. 반면에 열등제라면 실질 소득이 감소했을 때 X제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존소득 효과를 보면 부존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의 변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X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존소득은 증가하게 되죠.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정상제인 경우에는 부존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로 표현을 했고요. 열등제인 경우에는 부존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량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보통소득 효과와 부존소득 효과의 부호는 이 소비자가 X제에 대한 순공급자이든 순수요자이든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부호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가 X에 대해서 순공급자인지 순수요자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보통소득효과와 부존소득효과의 대소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X에 대한 순공급자인 경우를 먼저 보면 보통소득효과와 부존소득효과의 식을 보면 오른쪽에 곱해진 이 항이 동일하죠. 즉 보통소득효과와 부존소득효과의 크기는 왼쪽에 곱해진 CX와 QX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 소비자가 순공급자인 경우에는 부존량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존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요자일 때는 반대로 보통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가 되겠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비량과 부존량이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소득효과와 부존소득효과가 크기가 같게 됩니다. 이제 대체효과와 보통소득효과, 부존소득효과를 모두 합한 가격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보면 먼저 이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체효과는 마이너스인데 보통소득효과와 부존소득효과를 합한 총소득효과는 부존소득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경우니까 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효과와 총소득효과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만약 더 크다면 X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X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총소득효과가 더 크다면 X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X의 가격 변화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게 초기 부존량보다는 큰 쪽에서 소비점이 선택되어야 되겠죠. 즉, 이 기억의 경우에 최초의 소비점보다 변화된 예산선 하에서 오른쪽에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현시선의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게 이 A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지만 E점보다는 왼쪽에 있는 노란색 선상에서 접하는 소비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X가 열등제인 경우, 이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나옵니다. 대체효과는 마이너스고 총소득효과도 역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의 소비량은 X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X의 소비량과 부존량이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보통소득효과와 부존소득효과가 같기 때문에 총소득효과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제와 열등제에 상관없이
대체 효과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X제의 소비량은 반드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X제의 순수요자인 경우, 이 경우 X제가 정상제이면 이때는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 총 소득 효과는 보통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대체 효과와 총 소득 효과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X제 가격 상승 시 X제 소비량은 감소하는 경우만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X제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총 소득 효과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X제 소비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프와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론을 가지고 푼 부분과 추가적으로 슬러츠키 방정식으로 살펴본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보기 기억을 다시 보면 기억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슬러츠키 방정식으로 분석한 이 부분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와 연관성을 보면 만약 X제가 정상제일 경우에는 X제 소비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 상에서는 X제 소비량이 최초 소비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죠.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X제 소비량이 증가하는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현시선호의 약공이기 때문에 이 초기 부전점보다는 왼쪽에서 소비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X제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X제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 그래프의 모양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정상제든 열등제든 대체 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처럼 X의 소비량이 최초의 소비 수준보다 감소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슬러츠키 방정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효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슬러츠키 방정식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이 경우에는 기억과 반대로 되는 경우죠. 그래서 X제가 정상제일 때는 X제 소비량이 감소하고 X제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정상제라면 X제 소비량이 A점에서 B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열등제라면 감소하는 경우는 이 경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현시선호의 이론을 가지고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소비자는 가격 상승 이후에 가격 상승 전의 소비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노란색 예산선상의 어떤 점을 선택해도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비점보다 오른쪽에서도 소비점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네 가지 경우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옳죠.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